괜찮으세요? 여보세요? 진정하세요. 도와주세요. 친구 아빠 거의 도와주세요. 깜짝이야 오픈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검단의 고3들의 꿈을 찾아가는 콘텐츠 검단의 꿈. 확고한 목표를 정한 친구들을 찾아가 꿈에 대해 인터뷰하는 콘텐츠입니다. 검단의 꿈 페이지 2의 첫 번째 주인공은 손시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이제 마정고에 재학 중인 올해 19살 되는 손시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현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제 목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군 특수부대 UDT 실에 지원해서 입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무사히 전역할 수 있다면 119 구조대에 들어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 119 구조대에 관한 이야기는 추후에 검단의 꿈 7화에서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군 특수정전단 UDT-C는 무슨 임무를 하나요? 이제 UDT C라 하면은 이제 특수 임무,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정찰, 감시, 암살, 그리고 직접 타격, 요인 경호, 납치 이런 임무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해군 특수정전단 UDT-C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게 제가 처음부터 UDT 실에 이제 입대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다.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SSU 다큐멘터리를 보고 됐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SSU에 관해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해난 구조전대라고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물을 좋아하고 이제 수영하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SSU에 입대를 하려고 이제 운동도 하고 준비도 했었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또 UDT-C 다큐가 뜨는 겁니다. 저는 딱 그걸 보고 느꼈어요. 이제 와, 이건 내가 무조건 UDT-C에 입대해야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멋있는 꿈입니다. 그럼 119 구조대원을 꿈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게 또 슬프고도 웃긴 그런 사연이 있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그 시기였을 겁니다. 그때 제가 왕길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이제 막 당황해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지금 집에 불나서 지금 옥상에 대피했다고, 이 말만 하고 갑자기 전화가 뚝 끊기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죠. 저는 그냥 그 이제 상부한테 이제 보고하고 바로 이제 집까지 이제 10분 만에 제가 뛰어가서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착하기 한 50m 반경부터 이제 소방차가 줄줄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직감했죠. 이제 별로 예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근처 상가로 가서 제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물을 좀 끼얹고 집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가족들은 이미 옥상에 대피해 있는데, 집에는 저희 집 고양이가 4마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는 탈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울고 불고 하면서 그냥 옥상으로, 저희 집이 제일 끝에 층이었기 때문에 옥상으로 뛰어가려 했는데, 그 1층 공동 현관에 딱 서서 이제 그 앞을 바라봤죠. 이미 연기가 좀 이렇게 차있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웅성웅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이제 엄청난 좌절감과 이제 상실감? 그런 거 느꼈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근데 이제 그래서 좌절감 느끼고 이제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 순간에 119 구조대원 분들이 장비를 들고 그 건물로 뛰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 누군가의 생명이자 전부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왔고 119 구조대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은 모두 무사했던 거죠? 아, 고양이들은 저희 엄마가 얘기해줬는데 방 안에서 침대 밑에 숨어갖고 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네, 다행입니다. 네, 시연님,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제 첫 번째 목표 UDT 실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은 체력 단련 그리고 공부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멘탈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 꾸준히 하면은 키울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멘탈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훈련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 꿈을 좋아하고 나서부터 일상생활을 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편하게 엘리베이터 앞두고 걸어간다든지 오르막길 걸어가고 그러니까 편한 길이 있는 와중에 저는 무조건 그냥 어려운 길로 그런 걸 돌파하고 싶다는 성향을 이제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멘탈 훈련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저는 원래 올해 10월에 이제 UDT 실에 지원을 하려 했는데 제가 부득이하게도 이제 병원에 알아보니까 왜냐면 제가 눈이 별로 시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라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라식을 하려고 전화를 해봤고 이제 병원에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10몇 군데 전화해도 이제 만 19세 생일이 지난 사람들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길래 아쉽게도 원래 70-1차 지원 예정이었는데 70-2차 아마도 한 3월쯤에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사히 지원에 성공해가지고 훈련을 잘 받고 UDT실 대원이 돼서 임무를 잘 하고 전역을 하게 된다면은 119 구조대 시험을 봐갖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시연님이 꼭 그 목표를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UDTC에 들어간다면 가장 기대되는 점이 무엇인가요? UDT실이라 하면은 이제 특수부대 딱 이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멋진 장비들과 멋진 저류들 그리고 어디든 간다는 그런 멋있는 모습 저도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해외 특수부대 대원과 교류도 좀 기대되고 제가 제일 지금 우선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 저는 꼭 파병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무조건 파병을 너가 지원해서 가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저는 제가 먼저 지원해서 파병을 할 예정입니다. 네, 멋있습니다. UDTC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까요? 이제 UDT실 대원이 되려면은 이제 시험을 보고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실기를 보겠죠. 실기도 무사히 통과하면 이제 면접을 봅니다. 면접까지 이제 도달하고 최종 합격이 되면 UDT실이 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초급반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이 정말 고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초급반 훈련 6개월 동안 이제 지옥주, 생식주, 각종 의미 없는 뺑뺑이 같은 거 그게 제일 힘들 거라 보는데 저는 그런 고통받는 순간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조대원이 되려면 특수부대 2년 이상, 하사 이상 계급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는데 추후 UDTC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면 다른 특수부대에 지원하실 건가요? 아니요. 절대 다른 특수부대에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UDT 실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70-2차에 지원을 했는데 모험가 부족했고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다음 기수에 더 강해져서 또 지원할 것입니다. 떨어지면 또 더 강해져서 지원할 것이고 제가 될 때까지 계속 부딪힐 겁니다.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 멋있습니다. 특수부대 입대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제 특수부대 딱 대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은 무식하게 이제 힘만 쓰고 문 따고 들어가서 총질하고 막 수류탄 던지고 부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몸 쓰는 장면만 이제 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별로 공부에는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공부를 좀 덜 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되게 많이 외울 게 많더라고요. 이제 공부도 손 뗐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니까 무척 어렵고, 일단 체력을 적당히 키우시고 공부를 같이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탈 훈련, 제가 아까 말한 방법 있죠. 그냥 무식하게 어려움에 부딪혀갖고 돌파하는 거, 그거를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연님의 꿈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런 길을 결정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의 반대와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는 이제 운동도 별로 안 하고 좀 굉장히 비리비리한 그런 체형이었는데, 왜냐면 그런 몸을 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런 SS 같은 부대에 지원한다 하면은 저는 제 아들이었어도 별로 탐탁치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부모님이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봐주셔서 그런지 조금씩 저를 믿어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냥 뭐든지 포기하지 않고 부딪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길을 선택하셨으면 죽을 각오로 한번 임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검단의 꿈은 모든 청소년들이 꿈을 찾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의 꿈 제6화 손시현님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kept everything inside, and even though I tried, it all fell apart. What it meant to be will eventually be a memory of a time I tried so hard and got so far, but in the end, it doesn't even matter. I had to fall to lose it all, but in the end, it doesn't even matter. One thing I don't know. Snakes. God said, whatever you gotta do to get in my presence, you better do it. If you gotta jump, if you gotta dance, if you gotta run, if you gotta shout. 검단의 고3들의 꿈을 찾아가는 콘텐츠 검단의 꿈. 확고한 목표를 정한 친구들을 찾아가 꿈에 대해 인터뷰하는 콘텐츠입니다. 페이지 2의 두 번째 주인공은 김영섭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형섭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백석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김형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형섭님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소방공무원 구조대원이 되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소방공무원. 그 중에서도 119 구조대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 아버지도 소방공무원이신데 구조대원은 아니시고 구급대원이십니다. 근데 되게 아들로서가 아니고 남자로서 봤을 때 되게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큰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사는 거 멋있게 살아보자, 멋있게 생각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보자 해서 소방공무원으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멋있는 꿈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소방공무원이 아니셨다면 형섭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셨을까요? 제가 평소에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냥 그렇게 평화롭고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직업으로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지 않은 성격은 똑같을 것 같아서 그냥 경찰관이나 똑같이 소방관을 꿈꾸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뜻이 있으신가요? 그런 거에서 되게 멋있다고 느끼고 값진 일이라고 느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어떤 목표를 세우셨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최종적인 목표는 소방구조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단기간의 목표로는 일단 제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체육관에서 4월 달에 2개의 대회를 준비 중이어서 열심히 운동 중이고 감량 중이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대회가 다 끝나면 5월 달부터
한능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준비해가지고 6월 달에 자격증 취득을 하고, 그리고 19살에 만약에 수술을 해주는 병원이 있으면 그 시력 교정 수술도 하고, 그리고 7월 달부터 운전면허 시험 학원에 다니면서 운전면허 시험도 9월 달에 취득을 한 다음에 운전면허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그 육군 특전사에 가기 위한 훈련이랑 운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멋있으십니다.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좋은 힘이랑 체력이랑, 그리고 되게 포기를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마인드 세팅이 자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한 자격은 자격증입니다.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격증으로는 한능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랑 뭐 영어 능력 검정 시험 그런 거, 뭐 토익이나 뭐 등등 그런 거. 네,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일단 그 제가 앞서 말한 그 두 가지 그 자격증, 그거는 일단 검정 능력 시험으로 대체가 되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그리고 소방행정법 총론,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거를 보고, 그리고 합격을 하면은 면접을 보고, 그리고 체력 시험도 보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119 구조대에 들어간다면 가장 기대되는 점이 무엇인가요? 일단 사람을 구하고 싶어서 하는 직업이니까 사람을 구해드렸을 때 그분이 저한테 되게 감사하다고 하시면은 되게 뿌듯할 것 같아서 그 점이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요구조자를 구조했는데 감사하긴커녕 왜 상해를 입었다고 소송 거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신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이거는 제가 혼자 집에서 진짜 내가 만약에 구조대원이 됐을 때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혼자 망상을 되게 많이 했던 주제인데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열심히 이제 살리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러신다 그러면은 진짜 그만둘까 고민을 진지하게 할 것 같고, 그리고 참아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해야 될 일이니까. 네, 힘겨운 과정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119 구조대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사람 자체가 그렇게 부지런한 편이 아니어서 제가 할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룹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몸에 습관처럼 배어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힘든 일인 것 같고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소방공무원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은 그냥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인생 도박을 해서 되게 돈 많은 백수로 지내거나 아니면 그냥 유령처럼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철저한 미래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 꿈을 꼭 포기하지 마시고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형섭님의 꿈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하기로 마음 먹었고 하고 싶다고도 마음 먹었고 이것 때문에 과감하게 생각하던 대학교도 포기를 했으니까 이거 아니면은 차선책은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섭님을 꼭 현충원에서 뵐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검단의 꿈은 모든 청소년들이 꿈을 찾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의 꿈 제7화 김형섭님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 One thing that you have to know about snakes is that snakes are they'll always beneath you. Look at the person beside you, tell him you ain't gotta shout this morning, but I gotta kill a snake. Maybe you ain't been dealing with nothing, but I gotta kill a snake. God said whatever you gotta do to get
We getting big bags around here. Haters big mad around here. We getting big bags around here. Haters big mad around here. We getting big bags around. 검단의 고3들의 꿈을 찾아가는 콘텐츠 검단의 꿈. 확고한 목표를 정한 친구들을 찾아가 꿈에 대해 인터뷰하는 콘텐츠입니다. 검단의 꿈 페이지 2의 세 번째 주인공은 고현영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영님. 현영님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공인중개사라는 토지 및 건축물들을 알선하고 매매를 도와주는 직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영님. 네. 공인중개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면서 신도시나 그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는데 건축물들을 찾고 뭐 이런 게 흥미를 가지게 되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찾게 되고 아버지께서 건의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한번 시도해보라는 말씀대로 이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계기입니다. 네. 현영님,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무래도 국가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나오는 주요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1차, 2차로 나뉘어지는데요. 1차 과목에는 이제 민법, 부동산 학개론이 있고 2차 과목에는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이 있습니다. 1차가 떨어지면 2차가 자동적으로 불합격이기 때문에 1차를 먼저 공부하시고 2차를 좀 덜 하면서 한 번에 붙으실 수 있는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1차 먼저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를 제대로 공부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영님, 네네. 시험에 합격한다면 가장 기대되는 점이 무엇인가요? 합격을 하게 되면은 제가 했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뿌듯할 것 같고 부모님께도 자랑할 수 있게 되어 되게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께 자랑한다는 게 꼭 크나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현영님, 네네. 검단 구도심의 집값이 올라가려면 어떤 요인이 필요한가요? 일단 집값이 올라가려면은 주변 인프라 환경이 되게 좋아야 되고요. 일단은 검단 구도시는 지하철역이 있으니까 뭐 백화점이나 뭐 이런 막 의류 사업들이 들어오면은 뭐 집값이 올라갈 거라 예상합니다. 그 말 책임지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현영님, 네네네.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되게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게 되게 존경스럽고 이왕 시도해 보시는 거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현영님, 그 존경스럽다는 게 혹시 그 본인도 존경받아 마땅한...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영님, 마지막으로 현영님의 꿈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많은 고민과 한번 어려운 선택을 한번 해봤는데 그 선택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합격을 위해 충분히 많이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네. 검단의 꿈은 모든 청소년들이 꿈을 찾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의 꿈 제퍼라 고현영님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영님. 네네네. 그 혹시 자숙 들어가시나요? 아, 예. 제가 이때까지 검단의 꿈이 밀려왔던 이유가 제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때까지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불편을 끼쳐 굉장히 죄송합니다. 검단의 고3들의 꿈을 찾아가는 콘텐츠 검단의 꿈, 확고한 목표를 정한 친구들을 찾아가 꿈에 대해 인터뷰하는 콘텐츠입니다. 검단의 꿈 페이지 2의 네 번째 주인공은 이시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석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계시던 시윤님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시윤님, 그래서 저희가 간식을 좀 준비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먹을 건 아니고 제가 아까 편의점에 갔는데 은행이 점검 중이길래 그 카드 하나를 못 써서 네, 보여주시고요 화면에. 네, 잘 CPL 아니고요. 광고주님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은행 점검하던 시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2시 48분, 오전 12시 48분에 지금 시우님은 지금까지 공부를 하시고 저희는 맛있는 거에서 네. 들려가지고. 네, 이제서야 촬영하게 됐고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우님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법조인, 가장 유명한 법조인이죠. 검사, 변호사, 판사 중에 이제 검사라는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판사, 검사, 변호사 순서로 말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재판으로 가면은 판사가 제일 센 게 맞는데 그 재판을 보낼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해도 기억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나 먼저 올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법조인 중에서도 검사라는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정해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보면은 속으로 욱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격이 그냥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사라는 직업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이제 트리거라고 하죠. 가장 큰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이키들 아시는 조든 사건입니다. 다 뭐 사건이 워낙 좀 네, 발언하기 좀 그렇죠. 민감하게 주제인 만큼.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되게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더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거는 그 가해자인 조드슨이 이제 주치의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가지고 그 한마디로 술에 취해서 자기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인용이 돼가지고 형량을 좀 감형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내가 검사가 돼서 수사를 하면서 좀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뭐 밝혀지지 못했던 부분들이라던가 뭔가 그런 것들을 해서 혐의 입증을 좀 더 철저히 했더라면은 좀 더 정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결과를 만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라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쌓여가면서 자연스럽게 검사라는 직업을 진로로 가지게 되지 않았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정의감과 어떤 신념이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그렇게 트리거가 되는군요. 그렇죠. 네, 시윤님. 예.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지금 당장 검사가 되기 할 수 있는 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검사라는 직업은 워낙 대학에 가서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그냥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체력이 좀 뒷받침 돼줘야 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한 5시 정도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일환이면서 노력의 증거이니까 한번 성적을 말씀해 주시죠. 성적 제가 자랑할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원하는 대학을 가기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내신이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서울대 산출 기준으로 1.51, 53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대학이 아무래도 좀 되게 스카이라고도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 하나다 보니까 아직 이제 이 정도 내신이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전형에 따라 다르고 또 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공부를 좀 더 하는 것을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시윤님 그러면은 그 전공이라든가 그 이후에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정년의 검사다 보니까 최대한 인문이나 법학 계열로 나가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검사가 되는 방법을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좀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법학 전문 대학원 제도가 들어오고, 좀 심하게 간략화 시켜서 말씀드리자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시험을 쳐서 로스쿨 들어간 다음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뭐 변호사 시험이라던가 검사 시험을 통과하고 검사로 임용이 되는 그런 이제 수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사가 되신다면 가장 기대되는 점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평생 바래왔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대가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일개 판사 하나가 만들 수 있나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검사 하나가 그거를 만든다는 건 사실 어렵긴 한데, 나 하나부터라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하나부터. 참 좋은 생각이죠. 다음 질문. 예. 검사가 되신다면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실 것 같나요? 아무래도 이제 검사라는 직업이 뽑는 정원수도 좀 정해져 있고 그 기재수 자체가 많지 않은데, 또 검사 개인 하나하나가 수사분에 있어서는 국가 기관에 거의 비견될 정도로 권한이 많고 또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무, 그러니까 일이 엄청 많은 게 저는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들 찾아보면 막 이제 사무실 한켠에서 이제 간이 침상 같은 거 피고 거기서 일주일씩만 생활하고 그랬다, 이런 사례도 막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고, 검사 이런 경무 문제 말고도 위계질서, 상명하복 질서가 굉장히 철저한 조직이기 때문에 검사는 네, 너무 위험한 발언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단의 꿈 제9화의 테마를 공무와 법률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하는 게 더 적절할까요? 사실 검사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한데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절대 원칙 하에서 그것이 수호하는 가치를 뭔가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이 검사이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검사라는 직업에 분류치장 맞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검단의 꿈 출연 사실로 인해서 시윤님의 장래에 불이익이 혹시나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끝까지요? 물론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파장을 일으킬 만한 발언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 꼬투리를 저는 분들이 항상 계시니까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모토가 일단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자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회하더라도 제 탓이죠 뭐. 네, 그러면 여차하면은 태범 스튜디오 법률 자문으로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네요. 네, 시윤님. 예.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실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같은 꿈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냥 본인이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까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은 뭐 어떻게 뭐가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윤님의 꿈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삶의 모토가 한번 저지른 일은 후회하지 말자였기 때문에 검사라는 직업을 제 꿈으로 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주위에 말한 순간부터 저는 이제 길은 저한테 검사라는 길 하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정해진 길을 가는 거야 이제 막 다른 길에 한눈 팔릴 수 없이 그냥 그 길만 따라 걸으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꼭 해야 하는 일이지 않나, 자만하면서 얘기해보면 저를 위한 직업이 아닌가. 제가 아는 누가 더 검사를 하겠습니까? 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검단의 꿈은 모든 청소년들이 꿈을 찾기를 응원합니다. 잠깐만, 이슈님. 예? 그 이슈님 맨날 들고 다니시는 헌법 노트 그거 없나요? 아 이거 너무 이 노트가 꼬질꼬질해져서 집에 두고 오긴 했는데 제가 편집으로 띄워주시면 이쪽쯤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의 꿈 제9화 이슈님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단의 고3들의 꿈을 찾아가는 콘텐츠 검단의 꿈. 확고한 목표를 정한 친구들을 찾아가 꿈에 대해 인터뷰하는 콘텐츠입니다. 검단의 꿈 페이지 2의 5번째 주인공은 김영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천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영준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공사에 진학하여 공군 파일럿으로 군복무를 하고 제대하여 최종적으로는 민간 항공사 기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파일럿이라는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파일럿인 아빠를 따라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 여행에 빠지게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다가와 파일럿이라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파일럿의 역할은 비행기를 가장 안전하게 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주말마다 런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통해 파일럿이 되고 싶기 때문에 이에 한 달 정도 안 된 시점이 남은 공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공군사관학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는데 1차 시험은 수능과 비슷하게 국영수를 보고 2차 시험에서는 체력 시험 그리고 면접 같은 것을 봅니다. 일단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인 1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 면접 준비한다 하셨는데 그 면접 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면접은 언제예요? 면접은 8월 말쯤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파일럿이 되신다면 가장 기대되는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게 가장 기대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면 뭐가 좋나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가는 새로운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시야가 확장되면 글로벌 인재가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파일럿이 되신다면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실 것 같나요? 일단 비상 상황이 왔을 때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제 목숨뿐만 아니라 승객, 승무원들의 목숨까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제일 힘들 것 같고 예전에 뉴스에서 공군 파일럿이 아래 민간 마을에 피해를 줄까봐 비상 착륙을 하지 못하고 결국 희생하여 순직하셨다는 기사를 보게 됐는데 이걸 보고 행동 하나하나에 큰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그때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희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사에 진학하여서 좀 더 희생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파일럿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준님. 네. 파일럿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해서 하늘에서 만나요. 예? 상공에서 만나요. 상공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준님의 꿈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같이 노력해서 멋있는 파일럿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검단의 꿈은 모든 청소년들이 꿈을 찾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의 꿈 제10화 김영준님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만나요.